다음 대나무 숲은 네. 저기 백신 관련된 거예요. 백신. 네. 네. 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계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여오기로 한 다른 백신 물량까지 합치면 뭐 9,900만 명분, 그러니까 뭐 우리 인구의 2배 정도, 그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된 건데 지금 추가로 한 게 백신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분 이거를 추가로 구매 계약을 했거든요. MBC 기사입니다. 정부는 예전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화이자 백신의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기존 1,3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3,300만 명분이 확보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기로 한 전체 백신 물량도 9,900만 명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1.9회씩 접종할 수 있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인 3,600만 명이 3번 가까이 맞을 물량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일본 스가가 확보했다고 하는 화이자 기사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 9월까지 9월까지 1억 분을 줄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근데 정확하게 밝히진 못한다. 그리고 그렇죠. 이 물량의 정확한 인도 시기에 대해서 확증받은 바도 없다. 그거는 화이자가 정할 일이다. 심지어 화이자 CEO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을 뿐이다. 라는 거거든. 지금 댓글에서 기레기들은 이제 화이자를 욕하기 시작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확보하는 순간 바로 그 백신에 대한 욕이 들어갑니다. 이제. 하긴 네? 확보하면은 백신이 위험하다. 백신이 확보 안 위험하다, 하면 확보고. 나쁘다, 효과 없다 이러고 또 까대기 시작하거든요. 아이고. 그럼 화이자 법률팀에 우리가 다 그 기사를 모아가지고 진짜. 전부 전달을 해야 돼요. 네. 아재한테 5천억짜리 소송 당하고 화이자한테 5천억짜리 당하고 그래야 제발 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뭐 국내 언론은 이 바이오 산업이 완전히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상황에 가는 건데 네. 자, 네. 잠깐만요. 저희가 앞서서 그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지스 74번님께서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공안도 따라오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궁금증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철저하게 비자 발급에 대한 그 1차적인 그 가름막이라 그러나 이걸 갖고 있잖아요. 필터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외국의 기관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단독으로 기업을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송출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같은 협약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그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할 때요, 다른 나라들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들 나오죠. 근데 그것만 나오지 그 이면에 계약 조건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각국 정부가 비밀에 붙이는 내용인데,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서 주로 공사를 관장을 하고 중국인 노동자, 중국의 자재들 요 조건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가드 지켜주기 위한 공안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맺을 리가 없고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계약 자체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중국 놈들만 하는 짓이냐? 아니요. 미국 애들도 똑같아요. 미국 애들은 어느 분쟁 지역에 자기네 미군 파견할 때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절대 파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미군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미군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다 면책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사실은 그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미군 파견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중국이 현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해갖고 100% 투자 관련된 걸로 신청했던 예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했던 것도 다 반려됐어요. 네. 옛날에 새만금에 폐타이어 재생회사 같은 거 하려고 하다가
바로 잘렸습니다.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국계 투자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요. 왜냐하면 네. 주기도 많이 주지만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를 많이 받거든요. 이게 제일 악랄하게 쓰였던 데가 이명박근혜 때입니다. 이명박 때는 특히 그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인데요. 아이고. 거의 이제 그 파격적인 입주 조건을 줌과 동시에 전기료를 엄청 깎아줬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들이 전부 재련이라든지 도금같이 전기를 많이 쓰고 공해물질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공단들의 전기 부하가 걸려가지고 전체적인 전기 공급량이 모자라서 또 화력발전소를 막 지었습니다. 이따위 악순환의 어떤 그 진행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얘네들이 이제 경기가 우리가 안 좋아지면서 또는 뭐 중국하고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다 철수하고 없거든요. 유통 기업들 몇몇을 빼놓고는 현대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기업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승전 투표라고 투표 잘하자라는 얘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김문수 도지사가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그 경기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은 사실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꼼꼼하게 더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진짜 조중동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땅을 다 팔아넘긴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국가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의 투자라든지 외환 관리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지원 조건, 뭐 부동산 정책, 방역 정책 같은 거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장이 뭘 저지르려고 하면 그 국가가 용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하죠. 국가가 바르게 가면 지자체장은 그런 짓거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갑자기 중간에 또 건너갔다 왔는데 이게 우리 대나무 숲에 네. 아직 본론이 시작이 안 됐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가가 가가지고 1억을 얻어왔네라면서 우리도 얻어와야 되네. 주는 이랬잖아. 햄버거도 안 먹어가면서 최선의 회담을 해갖고 이런 걸 끌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하냐 안 되면 이재용이라도 보내라. 이재용은 11년 전에 화이자 사회이사하고 미팅한 적도 있는 사람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진짜 그래놓고 이걸 했는데 이걸 했더니 또 화이자가 뭐 불안하네 이러고 있다니까 언론들이. 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나 진짜? 화이자는요 지금 한국에 그 약속한 물량을 보내기 위해서 주 단위로 끊어갖고 소형 물량이나마 생기는 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뭉쳐서 보내면 이게 나중에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일부러 끊어갖고 모듈화해서 보내고 있고요. 한국의 워낙 뛰어난 방역 관리나 백신 관리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안에 백신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50도까지, 60도까지 안 하고 영하 20도 내외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라고 사용 승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바꾸겠어요? 대한민국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작은 물량이라도 원활하게 보내서 우린 재고가 없어. 도착하면 바로바로 어떻게 나눠줄까 해갖고 전산화돼서 쭉쭉쭉쭉 그렇죠. 이걸 놔 나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지. 화이자 입장에서는 자 한국에서 전체 3,600만이 맞는데 화이자를 1,000만 맞고 이 방역 그러니까 면역을 획득하는 거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1,000만 맞고 획득하는 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올해 안에 면역 그 국민 완전 면역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보기 없죠.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 물량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일종의 PPL을 하려고 전 그렇지. 세계에 우리가 한국 가서 저렇게 됐다. 한국 방역에 우리가 도움을 줬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들이 서둘러 갖고 물량을 보내려고 난리라니까.
근데 우리 언론은 그런 걸 안 쓴다는 거야. 안 저기요? 쓰고 그때 우리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때 스가를 외론이. 응. 스가를 찬양했던 만큼만 해라 언론들아 제발. 스가를 찬양했던 만큼. 엄청 찬양했다니 진짜 일면에 다 나왔어요 그게. 아 스가가 이거 얻어왔다 이러면서. 그리고 화이자 사장이 진짜. 진짜 밴댕이에요. 정말. 네, 완전 밴댕이야. 네. 왜냐면 완전 일본에 삐져버린 거야. 일본이 화이자 물량 주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막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이거 홍보해가지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화이자가 안 준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인도를 못 해간 것도 있어요. 초창기 물량들 중에 뭐 물량을 빼가야 되는데 보관도 할 저기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도 대량을 인도에 오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왜? 놔두고 있다가 보관 못하면 썩히니까. 그래서 화이자 입장에서 초도 물량을 사실상 일본에 제일 빨리 줬어요. 근데 일본이 뭐라 그래 버렸냐면 화이자가 잘못해가지고 한 병에서 5명분만 추출해서 하고 한 병이 남는다. 근데 화이자는 얘기했거든. 줄 때부터 니네들 꼭 주사기 있어야 된다. 짜내는 맞다. 주사기 있어야 된다. 주사기. 그거 있어야 6명분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일본은 안 만들었어 그거를. 맞아요. 안 구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갖고 와갖고 이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버려야지 뭐 5명 넣고 남는 건 버려야지만 하는 순간 화이자 CEO가 빡이 돈 거야. 아니 우리 걸 버린다고? 아니 딴 데서는 없어서 못 주는 걸 해줬는데 야 일본은 주지 마. 사실은 이게 더 큰 거예요. 화이자가 물건 안 주는 이유는. 아유 누가 들으면 이제 중간에서 송 작가님이 통역해 준 줄. 사실 지네들은 서로 잘 몰라. 대화를 안 하거든. 근데 중간에 있는 내가 그 사정을 더 잘 알아. 그러네요. 네. 오, 어떻게 더 잘 알지? 진짜. 외계인이 가르쳐줬어요. 네. 네. 오늘은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통째로 말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과 양념이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아니 지금 잠깐만 홍수진님께서 진단 키트 한국 개발 안 하고 우리나라 개발 안 하고 있어요. 정확도 20% 미만입니다라고 쓰셨는데 아니요 진단 키트 우리나라 다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단 키트는 네. 자가 면역 키트라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자가 면역 키트들의 어떤
키트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현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셀프로 자기 콧구멍 그 안쪽까지 쑤셔야 돼요. 면봉 쑤실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가 면역 키트의 현재 시험 방법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갖고 학교나 지자체나 단체에 회사 같은 데다가 직접 가서 통째로 PCR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자가진단 키트 아까 얘기했죠. 매뉴얼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키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 거지. 직접 해주는 조건으로 이걸 바꾼 거고 개인한테는 안 넘기는 걸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안 만드는 개발 안 하고 있다는 말도 맞지만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본인이 셀프로 시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승인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게 전부 거부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아파서 그거 못 쓰신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네. 손가락 따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못 해가지고 남한테 손가락 따달라고 그러잖아요. 체했을 때. 그거 생각하면은 뻔하지. 여기까지 어떻게 넣어요?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항체 형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 이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한 6월 달까지 상반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1,000만 이상의 접종자가 완료가 되게 되면 접종 완료자들한테 유일하게 시험을 해볼 수 있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어요. 항체가 형성되는데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죠. 너무 기록이 잘 돼 있잖아. 언제 어떻게 맞았고, 뭐 몇 번 2회차 맞았고, 언제 검사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산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신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데이터가 제일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돈 많이 준다 그래도 한국은 공짜로라도 이거를 공급을 해야 나중에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갖고 뭔가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는 이것도 언론들은 별로 안 쓰거나 안 아니면은 쓰죠. 야당이 뭐 그래서 뭐 실제로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데 계속 이거를 정부는 확보, 여당은 뭐 의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당은 의문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외놈들은 확보를 기사- 안 한 상태에서 먼저 던져요. 그렇죠. 그냥 얼굴만 봤는데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만 했는데 우리 결혼 약속했고 사실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하고 사기를 쳐갖고 소름 끼쳐. 오씨 또라이 새끼야. 그런 또라이 짓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애 낳아가지고 돌잔치 할 때쯤 불러서 사실 나 이래이래해서 애가 생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받아 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올 거는 다 들어오고 있다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많아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했냐?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갑자기 화이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불이 날 수도 있고. 얀센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해갖고 접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재빠르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했다고 낭비한다고 지랄지랄 할 거라니까 또. 그렇겠지 이제. 그러니까 외론이라고 붙이니까 너무 예쁜 느낌인데 했는데 외론이 딱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멜론 아니고 외론. 외론이라고 외구할 때 외구 언론 해가지고 외론이라고 이제는 우리 언론은 없어요. 외론밖에 없습니다. 예.